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단계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이 오는 13일이나 14일쯤 석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강력히 통제하겠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수입을 아예 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와 시카고 등 민주당 성향의 도시에 주 방위군 투입을 강행했습니다. 시카고 도심 한복판에서는 주 방위군 투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새 H-1B 비자 정책이 예전에도 있었다면 자신의 가족은 미국에 오지 못했을 거라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 S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단계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인질이 오는 13일이나 14일쯤 석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직접 중동에 가겠다면서 1단계 다음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백악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만들었다며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끝냈다고 평가했습니다. 20명으로 알려진 인질들의 석방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Peace in the Middle East, we secured the release of all of the remaining hostages and they should be released on Monday or Tuesday. 그러면서 협상이 벌어진 이집트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go to Egypt where we'll have a signing, an additional signing. We've already had a signing representing me, but we're going to have an official signing. 1단계 다음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무장 해제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인질 석방과 단계적 철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단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كثير مبسوطين بهيك راح على الأقل بنصير نأمن أولادنا يروحوا على المدارس بدون خوف ينزل أولادنا على الشارع بدون خوف. בבקשה, זה עוד לא הסתיים. בואו נמשיך להתפלל, בואו נמשיך לשלוח אנרגיה, בואו נמשיך להילחם. 다만 이스라엘 연립정부의 일부 극우 장관들은 1단계 합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하마스도 무장 해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향후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반도체와 군사 분야의 핵심 원료인 히토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히토류 수출을 강하게 조이겠다고 발표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중국산 수입을 끊을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기자가 중국이 새로 내놓은 히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Chinese have now set to put in new export controls on rare earth minerals, and they've stopped buying soybeans from the U.S. What do you hope to get out of that meeting now? 중국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새로운 히토류 수출 규제를 내놨습니다. 외국 군대가 쓸 수 있는 히토류를 수출하려면 베이징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미국과 미군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소식을 방금 들었다면서 중국에서 수입을 끊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We import from China massive amounts and maybe we'll have to stop doing that.
또 중국이 미국에서 대두 수입을 끊어버린 부분까지 시진핑 주석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He's got things that he wants to discuss with me, and I have things that I want to discuss with him, and one of the things is soybean.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정부가 미국 내 히토류 업체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 회사들 주가가 줄줄이 뛰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직접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난 7월 미국 최대 히토류 회사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콩 농가에도 관세로 벌어들인 수익 중에 최대 20조 원을 지원금으로 직접 지급할 계획을 세우는 등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와 시카고 등 민주당 성향 도시의 주방위군 투입을 강행하면서 연방과 주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주방위군 투입을 반대하는 주지사나 시장은 구금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주지사들은 헌법 위반과 지역 통치권 침해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연방법원의 일부 배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러자 시카고 도심 한복판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카고 당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에 항의하는 1000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군의 개입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타워를 향해 행진했고 체포자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방위군 투입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작전을 지원한다는 명분이지만 일리노이주와 시 당국은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 H-1B 비자 정책이 당시 있었다면 가족이 미국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은 아메리칸 드림의 토대라면서 엔비디아는 직원 비자 비용을 계속 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is ideal and this dream is common around the world. Only America has a phrase that says the American dream. There's no other country that has something other, some other country dream. 황 CEO는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자체 발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내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이르면 오늘 밤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 서열 2인자들이 평양에 도착했는데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북중러 밀착을 과시하는 무대로 활용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창건 기념일 하루 전인 어젯밤 열병식이 열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열병식이 개최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에 이어 중국 권력 서열 2위로 통하는 리창 중국 총리는 어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총리의 북한 방문은 16년 만입니다. 러시아 2인자로 불리는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북한을 방문 중입니다. 중러의 2인자들은 열병식 연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설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이어 북중러의 3자 연대를 다시 과시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 당시에는 북중러의 정상들이 중국 천안문 막루 위에 나란히 선 바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어떤 무기들을 새로 공개할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은 신형 고체 엔진 ICBM 화성 20형을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열병식에서 화성 20형이 공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사탄 탱고와 저항의 멜랑콜리 등을 집필한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 크로스너 호르커이 라슬로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종말론적 두려움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선구적인 작품들에 상을 수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5 is awarded to the Hungarian author Laszlo Krasznahorkai. 올해 노벨문학상의 영예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인 크로스너 호르커이 라슬로에게 돌아갔습니다.
크러스너 호르커이는 1985년 데뷔작 사탄 탱고가 인기를 끌며 헝가리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을 묵시록적 분위기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1989년 저항의 멜랑콜리 등을 통해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의 최고 거장이란 명성을 쌓았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종말론적 두려움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강렬하고 선구적인 작품들의 상을 수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Which is entirely free of illusion and which sees through the fragility of the social order combined with his unwavering belief in the power of art. 수상 소식을 들은 크러스너 호르커이는 스웨덴 현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매우 기쁘고 평온하면서도 긴장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헝가리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2002년 임레 케르테스 이후 두 번째입니다. 크러스터 호르커이는 2015년 헝가리 작가 최초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는 등 권위 있는 상을 여러 석권하며 노벨상 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국내에는 대표작 사탄 탱고와 저항의 멜랑콜리 등 모두 6개의 작품이 번역 출간됐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2명이 다치고 무장 용의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7시쯤 주택가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총탄 자국이 난 차량을 확인하던 중 용의자가 주택 안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응 사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주택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수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니면 교전 중 사망했는지는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연인을 살해한 뒤 또다시 총격을 벌여 용의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텍사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휴스턴의 한 도로에서 차량 안에 있던 여성이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 여성과 교제 중이던 남성이었다며 사건 직후 차량을 몰고 달아난 뒤 휴스턴 시내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또 총격을 가해 2명을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얼마 뒤 자신의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주택에선 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어제 오후 1시쯤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주택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이 숨져 있는 채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범죄 흔적을 확인하고 살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중 1명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워싱턴주 한 주택에서 곰이 현관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쳐 숲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보안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곰이 기대한 음식이 아닌 스웨터가 들어있었는데요. 워싱턴주 어류야생동물국은 곰은 겨울 동면 전 먹이를 찾아 주택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에게 음식을 배달할 경우 즉시 수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 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d.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이스라엘군이 한국인 활동가가 타고 있던 배를 납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민을 신속하게 석방하기 위해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한국인 활동가인 김아현 씨도 탑승한 9호 선박이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건 우리 시간으로 그제 오전 11시 40분쯤.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 지구에서 220km 정도 떨어진 해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바다에서 가로막혔고 저는 이스라엘 점령군이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가담한 국가의 군대에 의해 납치된 것입니다. 납포된 선박은 모두 11척으로 구호 활동을 위해 가자 지구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씨의 석방을 위해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도 어제 바락 샤인 주한 이스라엘 대사들을 만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샤인 대사대리가 관련 절차를 거쳐 김 씨가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납포된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한 상태로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으며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김 씨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 높은 이스라엘 남부 사막 캐치우트 교도소로 이송된 걸로 파악됐다며 항해 참여자들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때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오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지 보름 만입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행적과 역할을 규명해왔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먼저 호출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다른 국무위원보다 먼저 인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해 실국장 간부회의를 열었다는 사실도 특검팀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또 교정본부에 수용여력 점검을 지시하고 출입국 본부엔 출국 금지팀 대기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일련의 행위가 내란을 성공시킬 목적에서 이뤄진 걸로 보고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다른 관련자 진술에도 영향을 주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측은 누구를 체포하라거나 구금하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열릴 전망입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방송이 마음대로 한국 콘텐츠들을 베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작진에게 접근해 제작 기법을 빼가려고 시도하기까지 하는데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중국 텐센트 비디오에서 공개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小厨入局战现在开始 요리사 100명이 급을 나눠 대결하는 구도는 물론 세트 디자인과 카메라 워킹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흑백 요리사를 표절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본떠서 이렇게 중국판으로 제작하려면 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무단 제작한 겁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부터 방송사의 외국 프로그램 포맷은 1년에 최대 한 건만 수입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에서만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 침해 사례가 50개 프로그램 관련 60여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국내 제작진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해 자문 명목으로 프로그램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문을 좀 받을 수 있냐. 부담스러우면은 그 이름은 뭐 그냥 안 나가게 해줄 수도 있다. 대놓고 베낀다는 푸념까지 나오지만 중소 제작사는 물론 대형 유통사까지 즉각 대응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역별로 성향이 제각각인 중국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에 피해 배상 집행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K 컨텐츠 스파이가 기승을 부리는데 정부 차원에선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대응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중국 내 저작권을 등록하고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오늘은 한글이 탄생한 지 57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 곳곳에서도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쪼그려 앉아 색연필을 쥐고 흰 종이에 삐뚤빼뚤 글씨를 적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새긴 도장도 찍어보고 진행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앞다퉈 손을 듭니다. 공식적으로 반포한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 1489년. 네, 정답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글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도 세종대왕 못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다 알리고 싶어요. 야, 영어 빼고 한글을 공용어로 만들자. 영어 다 비켜. 한글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푸른 도포를 입고 검은 유건을 쓴 외국인들이 한글을 소리내 읽습니다. 하나, 조선시대 유생처럼 과거 시험도 치러봅니다.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미해는 이런 행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 언어에 대한. 그래서 이런 거 있어서 참 너무 좋았고.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한글 자모를 새긴 열쇠고리를 만들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글을 세종이 만들었잖아요. 세종이 만든 거를 세종시에서 또 하니까 뭔가 좀 신기해요. 맑게 갠 하늘에는 국산 초음속 항공기 블랙 이글스가 나타나 아찔한 고개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밤에는 한글과 세종대왕을 그린 드론쇼가 펼쳐졌고 우리 전통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이어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한국어의 인기는 미국 대학가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최소 130개 대학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트머스대를 비롯해 세로 강좌를 개설하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최소 46개 대학은 한국학을 정식 전공으로 채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언어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대학의 한국어 수강생은 19,000여 명으로 2016년에 비해 38%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 전역 외국어 수강생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한국어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과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이 오늘 한인사회를 찾았습니다. LA 한인회는 캐런 베스 LA 시장과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을 초청해 최근 한인타운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노숙자 텐트총과 소매절도 등 각종 치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의료협회와 외식업연합회 등 한인 단체 리더들이 참석해 실제 피해 사례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What we're seeing now is encampments on private property, like the big one that was in Koreatown a few weeks ago. So we're trying to look at some efforts to fast track that.
The best place to start is with your senior lead officer within your division that you live in. We identify as best we can the people who are involved in these crimes, and then we will set up surveillance and try to be able to take them in custody. 특히 최근 계속되는 아이스 단속과 관련해 LA 경찰국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앞으로도 시정부와 경찰과 협력해 안전한 커뮤니티 조성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글날 제정 6주년을 기념해 LA 한국문화원과 LA 한국교육원이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원정 기자가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종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글날 제정 6주년을 기념해 LA 한국문화원과 교육원이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지난 7일 스티븐스 렌치 도서관에서 한글아 안녕 행사를 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약 350명이 참여해 한글 이름 팔찌 만들기와 세종대왕 모형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강전훈 LA 한국교육원장은 참여자의 80%가 비한국계로 한글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이 세계적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전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도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USC와 세종학당 등과 함께 한글날을 기념해 각종 한글과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선교단체 러빙워십의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마련한 찬양 콘서트가 지난 주말 새생명 비전교회와 감사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러빙워십의 조셉리 목사는 방송인 조혜련 씨와 CCM 가수 브라이언 김 등이 참여한 이번 익투스 콘서트에 매회 1000여 명의 관객이 찾아 큰 호응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러빙워십은 오는 금요일 나성 영락교회에서 세 번째 찬양 콘서트를 열고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에는 다우니 극장에서 조혜련 씨가 출연하는 연극 사랑의 엄마를 공연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표 먹거리 축제인 치맥 페스트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개최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웨스트민스터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중심으로 K-회식 문화와 길거리 음식, K-뷰티, 전통 공연 등 다양한 K-컬처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치맥 페스트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2026년 월드컵 개최 도시에서 순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는 토요일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서 한국의 흥 행사가 열립니다. KCS 한인봉사센터는 이번 행사에는 뉴저지 어린이 합창단과 춤놀이 무용단의 공연과 전통춤과 합창, 민속놀이 체험, 부채 만들기 등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들의 상으로 불리는 메가더 펠로우십 수상자 22명에 한인 2명이 포함됐습니다. 메가더 재단은 정치학자 하나리 존소킨대 아고라 연구소 디렉터와 작가이자 예일대 조각과 객원평론가로 활동 중인 갈라포라스 김 씨를 올해의 수상자에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메가더 펠로십 수상자는 앞으로 5년 동안 총 80만 달러의 연구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세종대왕의 뜻처럼 우리의 말과 글이 세대와 세계를 이어가는 힘이 되어가고 있는 걸 점점 더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